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5년 후면 예. 청년 세대가 전남에서 완전 괴멸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꼴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 하면 안 되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있다고 봐요. 지역 소멸 시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결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시대까지 온 것 같은데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궁금해요. 저는. 효도한다는 결단도 있어야 하고요. 수많은 효도.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강진 정말 열악한 지자체죠.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의 그런 수당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정말 그 여성이나 아동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강진군의 이런 쏘아올린 신호탄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정책들을. 이게 뭐 돈을 이렇게 퍼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멸돼서 지금 붕괴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 뭐 소멸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낙후 지수가 가장 높고 무엇인가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2배 이상이 넘었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전남에서 청년 인구 유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네. 반비례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청년 소멸과 정확히 맞닿아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남에 매년 네. 1만 5천 명 정도가 네.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98%가 청년입니다. 20대에서 30대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45세까지요. 근데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거든요. 네. 국민은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헌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매년 1만 5천 명이면 예. 매일 약 39명 정도의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계산해봤더니 16년 후면 네. 청년 세대가 전남에서 완전 괴멸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요. 왜냐하면 네. 매년 1,000명씩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다 힘들죠. 청년 세대도 힘들고 중년 세대도 힘들고 노년 세대도 힘들어요. 각자의 문제가 있겠지만 청년 세대가 사라지면 과연 이 지역에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일을 할 것이며 누가 노년들을 부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리고 의료 격차 문제는 다 연동돼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정치에 있다고 봐요. 정치가 뭐냐면 법, 제도, 예산을 만들거든요. 인구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소멸되고 청년들이 유출이 된다 지역에서. 그러면 이거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해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법을 만들든지 제도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여한다든지. 이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거든요. 전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반성들 해야죠. 근데 그 반성하지 않는 기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군, 우리 시,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다. 뭐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러고 뭐 부산도 그러는데 뭐 전남지사 같은 경우는 저 전남지사 책임이 아니다. 이게. 그건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근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한계의 봉착 이런 볼멘 목소리 정말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에. 저는 지방분권 정책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굉장히 강하게 지속돼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학, 기업, 공공기관 다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하는 지역의 인재 유출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이현태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이런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시도지사라든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지사님 비롯해서 지역의 선배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꼴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적어도 뭐 3등 4등 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전국적인 추세고 다 줄어드니까 전남도 같이 줄어드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남의 청년 정책 그 비용이 한 6,800억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난 비용이죠. 네, 근데 네. 그게 수백 개로 정책이 나눠져 가지고 효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그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을 좀 다시 전체적으로 되돌아봐 가지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방자치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던 하나의 제도가 지방자치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서
쪼그라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DJ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순간에 내가 DJ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 유치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 여기 내려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물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지역으로 좀 유치를 시켜서 활력을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현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적인 지역 소멸의 문제를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아무리 많이 증액이 돼도 청년층이 체감을 못합니다 전혀. 네. 그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제대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야 하는데 정책 부분들을 좀 일괄적으로 좀 대폭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도 증가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도 이렇게 당사자 청년층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미스터 지방자치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염원을 항상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서전 내용에서도 주민의 투표로 임기가 이렇게 보장된 일꾼이 어디를 보고 일하겠냐. 당연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을 살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나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예, 구절이네요. 앞장서 밝혀주셨던 그분의 가르침 잊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뿌리 내리고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지방 의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동준 위원장. DJ 대통령은 항상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건 최첨단을 걷고 있는 AI 관련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청년 정책은 청년한테 맡겨라. 자꾸 공무원들이 주물떡 해가지고 만들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네. 관료적 방식으로 해결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